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연락 잘 안 되는 신부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라는 영상을 보시고 죄송한데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타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신부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진행하신 업체 대표에게 하셔야지 저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해보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해봤자 귀책 사유가 아니니까 파혼을 할지 말지만 말하라고 할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신부에게 안 좋게 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500이 넘는 돈을 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 그 대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신랑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보지도 않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다가 이 애는 진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맞다 라는 확신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명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는 만큼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그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그 신부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우선은 적어도 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거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를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연락이 끊긴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죠. 점차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신랑이 지칩니다. 지금도 이미 지쳐가는 중인 거죠. 문자 보내놓고 보면 연락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기대치도 낮아지고 하고 싶은 대화도 줄어들게 되고 나중엔 결국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거고 이 결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되지요. 대부분의 신부들은 전화기,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음식할 때 다 들고 다닙니다. 남편의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전화기를 보지도 않는다는 건 관심이 없거나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상담 전화 혹은 카톡이 언제 올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그 전화를 놓칠까봐 스마트워치 차고 집에 들어오면 무음이 아니라 최대 벨소리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해놓듯 신경을 씁니다. 신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설거지를 하고 와서 우리 남편한테 연락 온 게 있나 없나 하고 휴대폰을 한 번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죠. 또 그게 배려입니다. 그걸 나에게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신랑님의 생각에 맡겨야죠. 신부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핑계든 되겠죠. 오빠, 나는 전화기를 잘 안 봐. 혹은 낮잠 자느라 못 받은 거야. 여긴 인터넷이 잘 안 돼. 라는 최악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겠지만 무슨 핑계를 대던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끝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그분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업체 대표와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통역 통해서 3자 대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곰고 골마서 신랑의 그 여린 마음이 터지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금액이나 진행 방식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표의 성향 파악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돈은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말도 못하는 회사와 어떻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진행하는 이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이 환경을 뚫고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흔히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저 대표는 적어도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나와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업무적이고 금전적인 걸 떠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고마우면 고맙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이야기도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니까 알아요. 저에게 상담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성향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업체 대표한테 우리 신부는 연락도 잘 안 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계시다가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담이 아니죠. 하소연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말이라도 하고 싶은 하소연. 그렇게 남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두세 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라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까지도 미리 고민을 하시는 신랑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스타일의 업체 대표와 진행을 하시는 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는 저 회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난 저기서 꼭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진행을 하시되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요. 이 베트남 결혼은 이 결혼에 대해서 잘 아는 대표와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신중히 그걸 해결해 주려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계약서 조항 들이밀면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업체 감당되시겠어요? 오늘은 나와 맞는 신부를 찾는 게 80이라면 20 정도는 나와 대화가 되는 업체 대표와 진행을 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